안녕하세요. 아드님문 사회 아카데미에서 이번 시간엔 독점, 그 중에서도 월마트의 시장 독점과 관련된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욕 주립대 알바니 캠퍼스에 다니는 그 매튜 하임슨이라는 4학년 학생이 쓴 논문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장 독점과 관련된 그 논문도 많은데 굳이 이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월마트가 이마트와 이제 어떤 그 비슷한 그 현상을 드러내고 있어서 한 번쯤은 저희가 되짚어보면 좋을 것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4학년 학생이 이 정도 수준의 논문을 쓴다라는 것도 저희가 한 번쯤은 참고해 보면 참 좋을 것도 같습니다. 영문 제목으로는 Domination, 그러니까 지배, The Consequence of a Modern Day Monopoly, 그러니까 현대 그 독점 기업의 어떤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독점과 또 월마트의 그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한번 그 구체적인 PPT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점 또는 독과점이라는 거는 뭐 사실은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요, 이 규모의 경제, 다시 얘기하면은 그 어떤 기업이요, 그 많은 그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뭔가 규모가 커져야지만 그 생산성이라든가 기타 다른 모든 점들이 이제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그 하나의 그 이론적 근거로 제시를 하고요. 또 하나는 독과점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술적으로 이 일부의 기업에만 한정된 독특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독과점 현상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경우도 있다. 또 그 다음에 독과점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 기업들이 나눠서 하는 것보다 몇 개, 한두 개의 이러한 기업들에 의해 생산품이 만들어지면 비용이 뭔가 좀 최소화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익이 극대화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독과점이라는 것이 이제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 독과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경쟁을 그 배제하다 보면요, 그 소비자의 권리를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그 이 독과점의 필요성 또는 존재 이유에 대한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독과점을 조금 더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노력이 뭐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 하임슨이라는 학생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미 정부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에 관련된 논문이니까요. 그 미국 정부에서의 그 독점 금지법, 엔타이트러스트라는 그 이 독점 금지법이 어떤 것이 있냐면 셔먼 반독점법, 또 그다음에 클레이튼 반독점법, 그다음에 그 연방거래위원회라고 그 FTO라는 그 Federal Trade Commission이라는 곳에서 만든 그 연방거래위원회법, 뭐 이런 그 세 가지의 법률로 이제 그 소위 독점을 규제하는 형태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독점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는 이제 이익이 이제 극대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독점이 돼버리면 기업 측에서는 그 독점 기업 측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반면에 소비자는 그 경쟁을 통한 이익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당한 침해를 금지하는 반독점법 또는 독점 금지법이 이제 이 세 가지 형태로 미국에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독점 금지를 나타내는 법률적 조항에도 불구하고요, 그 틈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독점이 그래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런데 이러한 독점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나쁘다는 걸 다 알면서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비 습관을 극대화시킬 때 보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업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월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 월마트에 가면 모든 상품들이 있죠. 그러면 소비를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을 싫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이러한 독점 기업이 갖고 있는 매력도 이제 상당 부분 존재하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그 시장 진입 장벽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점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새로운 기업들이나 또는 그 이 같은 경쟁하는 기업들 중에 소기업들은 이 시장을 새롭게 진입할 때에는 상당한 장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압도적인 시장 지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은 어느 하나의 기업이요 시장 전체를 압도적으로 지배할 경우에 이것을 독점으로 우리가 또는 독과점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데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이 특별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런 압도적 지배력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고요. 그 이 시장 진입 장벽은 이 독점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우리가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될 것 같은데, 1970년대 후반에요. 그 오일 쇼크가 오고 나서 이제 이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그 이 급속히 이러한 그 기업들 사이를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지배력을 이제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배력이 향상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 지배 기업들이 또는 지배 기업 하나가 또는 여러 개가요 이렇게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죠. 시장에서의 물건값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중소기업은 물건을 만드는 그 비용이요 100원이 소요가 돼서 물건값 책정을 150원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가격 정책을 취할 수가 있는 그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물건값을 대규모로 만들면서 80원 또는 90원에 만들고, 수익은 또 110원 정도로 40원 정도를 줄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많이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소기업이나 또는 중기업 또는 다른 새로운 진입해 들어오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가격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독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독과점 기업의 그 시장을 지배하는 방식은 뭐 아까 조금 전에 비슷한 의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로 경쟁 제품과 동일한 가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제품을 우리가 다른 기업들하고 같이 똑같이 만드는데요. 그런데 가격은 훨씬 낮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독점 기업들은 시장 지배가 크기 때문에요.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독점 기업은요 아예 물건값을 굉장히 고가로 책정을 하고 그러면서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기술력 우위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뭐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월마트는 어떤 방식으로 이 소위 그 가격 지배력을 가격 정책을 가지고 시장 지배를 하고 있는가? 아마도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로 경쟁 제품과 동일한 가치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월마트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독과점 형태가 되고 있다고 이제 하임스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월마트는 이 창립자가 이제 샘 월턴이라는 분으로요. 1918년에 태어나서 1992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월마트의 일종의 모토로 Everyday Low Prices,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매일 낮은 가격, 그러니까 즉 이제 싼 가격대의 물건들을 제공하자라는 그런 기치로 이제 월마트를 이제 만들고 운영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방식에 의해서요. 현재로는 이 논문은 2015년도에 쓰였는데 2015년 현재로 보면 한 11,000개 정도의 월마트 스토어가 매장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국적 형태로 27개국의 나라에 71개의 매장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11개국에서 11개 나라에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웹사이트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이 이커머스의 분야에서도 보면 2015년도에는 아마존이 매출 증가율이 한 20% 정도가 됐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10% 높은 30%로 이커머스 분야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출하고 있답니다. 이제 즉 이제 매출이 이제 급격히 굉장히 빨리 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월마트 여기 사진이 되겠고요. 매장 사진이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블루 계통으로 해놨고, 이분이 이제 샘 월턴이라고 이마트의 이제 월마트의 창업주가 되겠고요. 월마트의 경쟁 우위라는 거는 첫째로는 아마도
취급 품목의 다양성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대부분의 유통기업들은 소규 어떤 하나의 특수한 일부의 품목을 다룬다거나 아니면 몇 가지 품목만 다루었는데요. 그런데 월마트의 경우는 아주 다양한 뭐 음식부터 해서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니까 이 다양함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원스톱으로요. 그 매장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소위 월마트는 처음에는 everyday low prices라고 해서 낮은 가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아니라 그 소비자의 편리성에 기초한 그러한 이제 경쟁 우위가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게 월마트 매장이 그 유통기업 중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단연 1위다 보니까 가격 결정력을 이제 행사할 수가 있고요. 즉 이제 시장의 가격을 자기들에 의해서 결정이 이제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경쟁도 당연히 우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월마트를 독과점 기업이라고 법률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대의 독과점 기업과 이제 상응한다라고 그 매튜 마이슨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제품의 상품의 다양성은 그 월마트가 추구하는 공급 다변화 프로그램에서 이제 비롯되고 있는데요. 양질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양질의 제품을 싼 가격으로 제공을 하려면 공급처를 여러 군데, 수십 군데로 늘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면은 이제 이 공급자, 우리가 물건을 월마트에 납품하겠다는 업자들이 있으면 그 업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싼 값으로 이제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월마트 측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월마트의 경우에는 소비자한테도 이걸 반영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요. 그런 가운데 독점 현상으로도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월마트에서는 최근에 리테일 링크라 그래서요,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데, 월마트 매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구입하면은 바코드로 이제 찍게 되죠. 그러면 이 바코드를 통해서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많이 구입하고 어떤 제품은 덜 구입하는 것과 같은 소비자 행동 모델을, 정보를 이제 바코드를 통해서 입력이 되는데, 이걸 분석을 하면은 소위 소비 패턴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 서플라이어들에게, 그러니까 이마트에 이제 물건을 납품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러한 트렌드를 읽고 또 그거에 맞는 제품을 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이 공급 다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점들은 공급을 다변화해서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제품을 또 받을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 가격도 수량도 또 배달할 수 있는 스케줄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질마저도 월마트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또 따라서 물건을 납품하는 측에서는 자기의 생산원가가 100원이니까요. 최소 120원을 받고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월마트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제품의 경우에는 95원에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거를 납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그래도 납품하겠다 그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궁극적으로는 가격 결정을 하는 거, 즉 이익마저도요, 공급하는 기업의 이익도 월마트가 결정하는 형태가 돼버리죠. 그러면 월마트는 소비자의 어떤 시장을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자들도, 즉 이제 월마트에 납품하는 기업들의 이익마저도 통제하기 때문에요, 이 지배력은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설명이 되겠고, 또 월마트는 이 어느 정도 자신들 매장을 통한 매출의 증대가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는 슈퍼마켓 체인을 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샘스 클럽이라는 건데요, 소위 안에 여러분들 보시면 매장의 그림이 있는데,
이 샘스 클럽을 설치할 때는 이 독과점 금지법 때문에 또 새로운 그 소위 그 기업을 설립할 수도 없고 또 인수합병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다른 형태의 기업을 만드는 거죠. 그래, 그런 의미로 이 벌크 단위로, 그러니까 아주 큰 묶음 단위로 판매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 반독점법을 우회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기업의 역량을 또 이제 분화시키는 정책을 가지고 독과점 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게 이제 이마트의 하나의 이 기업 방식이 되겠고요. 따라서 월마트는 궁극적으로 이 규모의 경제를 이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수록 2012년도의 경우에는 미국 내 유통업 가운데 이 커스트코가 한국에도 이제 들어와 있죠. 이게 2위를 차지하는데 그때 2위였던 커스트코에 비해서도 매출이 5배나 될 정도로, 그러니까 2위 유통업체와의 격차가 5배나 될 정도로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커스트코는 그런 점에서 좀 뒤떨어지면서요. 현재는 이제 경쟁사로 그 타겟 커퍼레이션이라 그래서 뭐 요 기업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게 지금은 미국 내에서 유통업의 2위로 지금 올라가면서요. 라이벌 경쟁사로 이제 라이벌사로 타겟 커퍼레이션이 이제 커스트코를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이제 이 규모가 커짐으로써 다른 이 경쟁 기업들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여력이 또 힘이 생기는 거죠. 월마트의 독과점 모델이라는 거는 독점 기업이 갖고 있는 나타내는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경영학 또는 경제학 용어에 사용하는 거라서 뭐 저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이런 수요 곡선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공급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대량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가격은 이제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양과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요 곡선인데, 이 수요 곡선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고, 즉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표현은 어디 가더라도요. 그러니까 양을 늘리고 그럼으로써 가격을 낮추면은 작은 다른 이 독과점 형태가 아닌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정상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양과 낮은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독과점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형태가 이제 바로 이러한 그 수요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월마트는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상관관계를 드러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의 파이낸셜, 즉 재정이 어떤 상황인가, 재정 상황과도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런 독과점이 벌어지게 되면 이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면은 월마트의 순이익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반대로 그 라이벌 기업인 타깃 코퍼레이션은 이제 순이익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ROE라 그래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월마트는 이제 항상 다른 경쟁 기업보다도 우위에 이제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또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이 수요 곡선 측면과 그다음에 재정 상황과 또 하나는 이제 근로자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독점 기업에서의 어떤 하나의 그 유사성을 드러내는데요. 그런데 이 독점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근로자 복지가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거죠. 근로자의 처우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임금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헬스케어와 같은 그 의료 지원이 되겠고, 또 기타 이제 근로자들의 그 근무할 때의 안전한 것들 있죠. 뭐 위험하지 않아야 된다거나, 뭐 부상하지 않아야 되거나 그런 점들이 이제 굉장히 열악했는데요. 이런 열악함들의 대명사가 되다 보니까 2008년도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What's wrong with big business? 그래서 이 대기업에서 도대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결국에는 이 월마트를 지칭하는 말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러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뉴욕시에서는 새로운 이제 그 스토어를 개장하려고 했더니 그거를 금지하려고 여러 단체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현상도 발생을 하고,
이 근로자 복지를 이제 열악하게 몰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커스트 리더십에서 나타날 텐데요. 즉 이제 비용 우위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먼저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좀 더 아주 먼저 우리가 모든 사업에서 비용이 얼마 들 거를 먼저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용을 무조건 낮추자라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러다 보면은 국내외에서요 매년 5천 건 정도의 월마트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방글라데시의 경우에 6개월 동안에 그 이 7일,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요. 6개월 내내 근무한 근로자도 있었다 그럽니다. 이런 거는 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형태인데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서슴없이 벌이고 있고, 또 이제 그 비슷한 형태의 기업들과 비교해 봤더니요. 실제로 이마트의 임금은 5% 적고, 어떤 경우에는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경우로 이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좀 법이 좀 약한 나라들 뭐 이런 데서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근로자 복지에 있어서는 이 월마트는 이제 귀를 닫고 있고요. 그렇다면 월마트가 우리가 독점 기업이라고 현대에는 이렇게 지정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전히 월마트는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독점 형태를 띠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독점 형태의 월마트가 이게 곧 붕괴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마냥 밝은 미래만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왜냐하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소위 비용을 먼저 우리가 앞세우는 내세우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거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그 이미지가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 이러면 언젠가는요 월마트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기업들이 출현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 월마트의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어떤 의미에서 이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면은 이미지를 조금 더 바꾸려는 노력도 이제 상당 부분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이 학생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설명드린 이러한 월마트는 뭐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가장 국내에 만들어져 있는 토종 브랜드인 이마트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 이마트가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지배적으로 이제 단연 그 1위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월마트와 같은 그러한 미래와 또 현재의 모습을 아마 이제 취하지 않을까. 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한 이 독점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희들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문가가 쓴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독점의 의미와 또 그 다음에 유통시장에서의 월마트의 지배력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를 좀 살펴보고 또 이해해 보는데 또 유용할 뿐만 아니라 또 현대의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조금 더 우리가 밀접하게 한 번쯤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독점적 이 독과점 형태의 기업들이 몇 개가 존재하죠. 뭐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아마 아까 얘기한 유통에서는 이마트가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전자산업 분야에서는 첨단 과학에서는 아마도 삼성의 독주가 지나칠 정도로 어떨 때는 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삼성공화국이라는 얘기까지 사람들이 할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독과점 형태가 한편으로는 우리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소비자의 이익을 또는 어떤 소비자가 누려야 될 욕구를 이렇게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겠죠. 자, 한 번쯤은 저희가 독점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또 이 소비자들은 어떤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점을 한 되짚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아드님문 사역까지 전해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른 소재를 가지고 또 다른 소재의 논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